자, 봅시다. 419번. 오카리나 동아리 회원이 여자 6, 남자 4. 대표 2명을 뽑을 때 2명의 성별이 같을 확률. 성별이 같아야 돼. 그러면 일단 P 성별이 같을 확률. 사실 이렇게 한글로 이름 짓는 건 사실은 위험하거든. 그래서 2명의 성별이 같은 사건을 A라 하자. 영어로 주로 씁니다. 근데 우리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글로 쓸 거야. 왜? 그럼 좀 빨리빨리 이해되니까. A라고 쓰면 A가 뭐였지? 이렇게 되니까. 갓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NS분의 N 갓이지.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명 중에 몇 명 뽑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10명 중에 2명. 동시니까 C. 자, 그런데 성별이 같아야 되지. 그럼 성별이 같은 사건 이제 여기 풀어야 되잖아. 같은 사건. 이건 전체. 성별이 같은 거 어떻게 뽑아야 돼?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아야지. 자, 그런 경우를 또는이니까 합법칙으로 가는 거야.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는다. 그럼 남자만 뽑는 경우는 4시, 여자만 뽑는 경우는 6시. 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됐죠. 같은 성별을 뽑는 확률 두 개가 전부지. 자, 421번. 흰 구슬 4개, 검은 구슬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구슬을 꺼낼 때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2개, 흰 구슬 1개 또는, 자, 또는 무슨 법칙? 법칙. 오케이. 이건 경우 나누기나 마찬가지야. 1개 뽑는 경우, 2개 뽑는 경우. 근데 여기는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있단 말이지. 그럼 흰 구슬을 1개 뽑는 경우랑 2개 뽑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검은 구슬은? 2개 뽑아야지. 왜? 총 3개의 구슬을 꺼내니까. 문제를 꼭 읽어야 돼. 여기는 하나 뽑으면 되지. 자, 또 확률. NS부터 봅시다. NS. NS는 7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3개. 첫 번째 경우는 요거지. 흰 구슬이 4개니까 4개 중에 하나, 검은 구슬 3개 중에 2개. 또는 4개 중에 2개, 3개 중에 하나. 동시에 뽑으니까 여기는 곱법칙. 이게 법칙이 정말 자연스러워야 돼. 자, 또 나왔다. 고비 홀수. 필기할 거 있으면 잠깐 기다려달라 그래. 내가 빨리 지울 편이니까. 자, 고비 홀수다, 고비 짝수다 어떻게 풀더라? 고비 홀수 어떻게 판단해? 그렇지. 짝수는? 네, 분류를 못 외웠네. 적어도 하나 짝수. 그럼 적어도 하나 푸는 법이 뭐였지? 적어도 하나 푸는 공식이 있었는데. 네, 전체 빼기. 적어도 하나가 뭘로 바뀌어? 모드로 바뀌어. 짝수가 뭘로 바뀌어? 홀수로 바뀌어. 도율이 전혀 감 못 잡고 있어. 여기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야. 네. 뭐 한 번 하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야. 한 3번 정도는 설명한 거야. 지금 한 4번째 정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곱이 홀수니까 모두 홀수면 되겠네. 그치? 따라서 NS 주사위 3개, 6파 이상. 그 다음에 곱이 홀수면 모두 홀수니까 홀수 몇 개 있지? 자, 주사위에 3개 있지. 3파 이상이지. 모두 홀수. 자, 이 곱이 짝수 나왔지. 곱이 짝수가 나왔어. 그러면 곱이 짝수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니까 전체에서 모두 홀수일 때를 빼면 되지. 경우의 수에서는 이렇게 빼면 되잖아. 경우의 수에서는. 하지만 확률에서는 PS가 얼마야?
1. 확률이 오히려 더 쉬워. 자, 경우의 수 버전, 확률 버전. 푸는 게 더 쉬워. 전체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 쉽고 모두 홀수 아까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요. 좀 있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안 지웠잖아. 언제쯤 스마트해질래? 여기 있잖아 바로. 쭉 있어요 한번 유계 함수 중에 3의 함수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일부러 두 문제를 연달아 냈고 잘 된 거야. 나도 이렇게 만들 것 같아. 이웃하지 않을 확률은 풀 줄 알지? 우리 이웃하지 않을 때 많이 했잖아 최근에도. 그지? 자, 이거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올 확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올. 자, 경우의 수의 확률이야. 확률이지? 자, 전체 얼마? 1 빼기. 확률에서는 전체를 1로 본다. 경우의 수에서는 NS지만. 자, 적어도 하나의 부정은 뭐야? 모두지.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부정이니까 모두 끝 하면 좀 어색하니까 모든 끝. 모두 끝은 좀 어색하잖아. 국어적으로. 모든 끝. 모든 끝이 뭐가 와야 돼? 네. 두 번 부정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모두 짝수는 홀수로 바뀌는 거야. 두 번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 이게 하나의 부정이야, 근데. 눈으로는 두 번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부정 한 번 한 거야. 문면적으로는.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모두로 바뀌고 모음은 샷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NS부터 구해야겠네. NS 전체 프리뷰에서 같은 문자이니? 이거 잘 봐야 돼. 같은 문자이나 답이 달라져. 없어요. 8팩. 그 다음에 자음 4개 있네. 그 4개가 양 끝에 와야 되잖아. 모든 끝에 자음이니까. 그럼 4개 중에 몇 개 골라야 돼? 2개. 준수하자. 따라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 네. 그럼 남은 문자 몇 개? 2개가 아니죠. 전체 남은 문자를 말하는 거야. 남은 문자 이거 가운데 다 세워야 돼. 6개가 남았지. 8개 중에 2개 썼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6팩. 저것도 8팩을 무식하게 곱하지 마시고 8 곱하기 7 곱하기 6팩이야 이거. 예. 8 곱하기 7 곱하기 6, 5, 4, 3, 2, 1 이게 6팩이야. 따라서 약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연산이 실력이다. 음... 431번 비슷한 문제들이죠. A반 4명, B반 2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적어도 한 명은 B반 학생의 확률을 구하시오. 또 적어도 하나 나왔네. 확률이야? 오케이. 1 빼기. 자, 도율아 말해봐. 모두 빼기. 빼기가 어딨어? 배우세요. 적어도 하나를 부정하면 모두, 짝수를 부정하면 홀수. 해줄게. 적어도 하면 B반, 적어도 하나를 부정하면 모두, B반을 부정하면 B반이 아니다. 그래, A반이네. 반이 2개밖에 없잖아. 자, NS 전체 6명 중에 몇 명 뽑아? 3명. 근데 모두 A반이어야 돼. 몇 명 중에 몇 명 뽑아? 4명 중에 3명. 네. 이렇게 적어도 하나.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이야. 자, 또 적어도 하나 나왔네. 근데 적어도 하나일 때만 이렇게 부정으로 푸는 거 아니야. 부정으로 푸는 이유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불리하기 때문에. 경우가 적은 게 좋기 때문에 부정해서 푸는 거야. 적어도 한 번 앞면이 지금 앞에 써 있어서 좀 헷갈리지만 같은 거야. 적어도 한 번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똑같은 거지. 자, 확률이니까 전체는 1이야. 자, 도윤아. 모두 네. 뒷면. 그렇지. 왜? 이제 이해됐어. 이제 이 모두 뒷면. 그러면 분모는 NS는 동전 3개 던지지. 동전 3개 던지면 경우가 몇 가지지? 8가지. 그렇지. 또는 중복순열 2, 8, 2, 3이야. 앞뒤 3번 중복순열. 그 다음에 모두 뒷면이면 이건 일일이 구해야 돼. 뒷면 몇 가지? 이거 한 가지야. 동전 3개가 한 가지야. 이거 만약에 적어도 한 번 앞면을 그냥 있는 그대로 풀면 경우 나와야 돼. 어떻게? 첫 번째 앞면이 몇 개? 한 개. 두 번째 앞면이 몇 개? 두 개. 세 번째 앞면이 몇 개? 이렇게 경우 나와야 돼. 앞면이 한 개인 경우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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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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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세 가지. 앞면이 두 개인 경우 O, O, X, O, X, O, X, O, O 세 가지. 앞면이 세 개인 경우 O, O, O 하나밖에 없지? 그럼 전체 몇 가지? 6가지. 7가지지. 그럼 8분의 7이 답인데 우리는 1 빼기 8분의 1로 이렇게 쉽게 풀었다는 거야. 이럴 때 부정을 쓰는 거야. 꼭 적어도 하나만 부정을 쓰는 게 아니야. 적어도 둘인데도 경우가 너무 많아? 동전이 한 10개야. 10개. 10개 던져서 적어도 2개가 앞면이야. 선생님 이거는 1 빼기 전체 빼기 부정으로 푸는 거 아니죠? 아니. 적어도 2개가 앞면이면 2개, 3개, 4개, 5, 6, 7, 8, 10 다 풀어야 돼. 경우가 한 손을 넘어가면 잘못 풀고 있다는 신호야. 반대로 풀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해야 돼. 경우는 왜 한 손을 넘지 않냐? 내 뇌피셜이야. 내가 수능 기출을 다 풀어보면 한 번인가 예외 있었고 그 수천 문제 중에 1%가 안 돼. 나머지 애들은 다 경우가 5개가 넘지 않았어. 내 뇌피셜은 오른손은 풀어야 되니까 경우를 이렇게 세라고 이렇게 내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도 너무 많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경우가 한 손을 넘어가 부정으로 풀까? 전체에서 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자, 적어도 2개가 나왔잖아요. 흰공색에 빨강 4, 파랑 3, 공이 3가지네. 4개의 공을 꺼낼 때 적어도 2개가 빨간 공이야. 그럼 경우를 생각해봐. 첫 번째, 빨강이 몇 개? 2개. 두 번째는 빨강이 몇 개? 3개. 세 번째는 빨강이 몇 개? 4개. 빨간색 공이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4개를 꺼내기 때문에 빨간 공은 2개 이상이니까 2개, 3개, 4개. 그럼 몇 번 풀어야 돼? 3번 풀어야 돼.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 근데 전체 빼기 부정으로 한다면 여기 없는 거 빨강이 몇 개야? 몇 개 있어? 여기 없는 거 빨강이 몇 개? 1개. 또 빨강이 몇 개 있어? 2개 이상의 부정이 뭐야? 2개? 2요. 미만. 제발. 등호가 양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한쪽만 들어가야 돼. 이상의 부정은 미만이야. 이하의 부정은? 초과. 그렇지. 등호 빠져야 돼. 잘했어. 그러니까 빨강이 2개 미만이니까 1개 또는 1개 다음 밑에 더 작은 수 없어? 1보다 작은 수? 그리고 0개도 해야지.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 안 뽑는 거. 그럼 나는 경우 몇 개 풀면 돼?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 큰 차이 못 느끼지만 그래도 빨간색이 유리한 거야 지금. 밑에 쓴 게 2번 푸는 거 3번 푸는 거 누가 이기냐?
근데 이게 더 확실하게 면해 보일 때 반드시 부정으로 풀어야 돼. 지금은 애매해서 약간 차이 안 나니까 어느 쪽도 괜찮아 풀이가 사실. 하지만 확 벌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꼭 적어도 하나만 부정으로 푸는 게 아니다. 모든 경우를 다 써놓고 빨강이 0개부터 4개까지 있어. 물어보는 게 많다면 과반수라면 더 적은 쪽으로 푸는 게 유리하다. 전체 빼기로 푸는 게 좀 유리하다. 뭐 묶어주면 뭐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지. 경우끼리 합법칙이니까 한 개 또는 0개를 전체에서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나는 빨강으로 할래. 자, 빨강을 한 개 뽑아. 전체는 뭐야? 10개 중에 4개 뽑아. 10C4. 숫자가 좀 크다. 그 다음에 빨강이 한 개야. 그러면 4개 중에 한 개 뽑아야지. 이게 다 뽑은 거야? 안 뽑은 거죠. 그렇지. 4개인데 한 개밖에 안 뽑았으니까 3개도 뽑아야 되지. 어떤 걸 3개 뽑아야 돼? 6C3. 오. 왜? 그렇지. 빨강이 아닌 거 아무거나 3개. 쉽다. 잘했지? 또는 분모는 변하지 않지 않았으니까 빨강이 0개. 그러면 60 4가 돼야지. 4개를 싹 다 빨강이 아닌 걸 뽑아줘야지. 이해돼? 다시 또 적어도 하나 있네. 441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 가지 주제, 이 한 가지 주제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 부정 1에서 부정을 뺀다. 전체에서 부정을 뺀다라는 전략. 경우의 수도 통하고 확률도 통해. A의 명중률은 0.8이다. 이렇게 쓸게요. A의 명중률이 0.8이다.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건 뭔 뜻이야? A 여집합이야. 무슨 뜻이야? 전체에서 A를 뺀 거죠. 그게 이제 언어로. 맞아. 계산은 그게 맞아. 0.2가 맞아. 언어로 얘는 A가 못 맞춘 거. 그렇지. 명중하지 못한다. 명중한다의 부정이니까 명중하지 못한다. 못 맞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이건 기호를 만든 거야. A가 명중하는 사건을 A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은 거야. 이름을 지은 거야. 서술형에 얘를 A라 하자가 들어가야 서술형 감점 당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이름을 정할 때는 반드시 정의해줘야 돼. 써 있으면 그대로 써. 안 써 있으면 우리가 정의하는 약속이야. 자, 그럼 PB는 뭐야? 0.6. PB의 여집합은 0.4. 적어도 한 별이 명중될 확률이야. 둘이 쐈어. 하나씩. 둘이 동시에 쏜 거지. 하나씩. 뭐 동시에는 아니어도 연달아 쏴도 돼. 어쨌든 둘이 쏴서 적어도 한 마리 명중이야. 자, 어떻게 풀 거야? 1 빼기 전체 빼기 확률이니까 모두 뭐? 그렇지. 빗나가다 또는 명중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A가 명중하지 않고 B가 명중을 않는 건데 이 사이에 무슨 뭐야?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뭐야? 모두가 무슨 법칙인지 까먹었어. 모두는 합법칙, 고법칙? 고법칙입니다. 고법칙이 집합에서 교집합이야. 선생님이 설명을 전에 했는데 제가 여기서 A와 B를 모두 만족하는 게 어디 있어?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네, 그래서 교집합이야. 모두 만족은 교집합이야. 엔드야, 엔드.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A가 명중하지 못한다. 확률 얼마지? 0.2. B가 명중하지 못한다. 0.4. 얘는 엔드니까 무슨 법칙이야?
법칙이야. 이제 계산해야 되고 0.2 곱하기 0.4가 얼마야? 0.08. 오, 0.8이라고 대답하는 게 엄청 많아. 소수를 잘 계산은 그냥 해도 돼. 근데 헷갈리는 사람은 분수로 바꿔서 하면 돼. 100분의 96이니까 92니까 0.92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 1에서 빼면. 소수 계산 약한 사람은 분수로 해야 돼. 어이구 이제 또 어려운 거 하네. 자, 여기서 속도를 늦춰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확률을 절반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확률의 전반부는 어디선가 들은 듯한 느낌이 들어. 왜냐면 경우의 수에서 다 배운 거야 사실. 내가 오늘도 여러 번 얘기한 거라고 표현했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일단은 경우의 수가 그대로 다시 나왔단 말이야. P, 파이, CH 이 네 개의 교가 계속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완전 새로운 유형의 확률을 배우게 돼. 자, 필기 뭐뭐 할 때라는 말이 있어. 때 앞에 시행이 나오고 뭐뭐 할 때가 나오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얘는 그냥 PA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이런 식이에요. PA, PB, P갓, P 여자 한 명 뭐 이런 거 풀었단 말이야. 그냥 평범한 확률을 풀었단 말이야. 근데 낯선 표현이 시행이라고 돼 있어. 시행은 행위 그 자체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과를 모를 때야. 그게 시행이야. 결과를 알면 안 돼. 그게 시행이야. 이게 포인트야. 차라리 둘째 줄만 써도 돼. 결과를 모를 때라고. 이건 살짝 한 줄을 그어줄까? 별로 안 중요한 표현. 책에는 이 첫째 줄에 좀 강조가 돼 있거든. 교과서에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설명했을 때 애들이 되게 어려워했어. 그래서 내가 내일 불러. 내가 해석한 거야. 의역한 거야. 의역. 책에 있는 정의를. 그 결과를 모르는 게 시행이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결과 알아보죠. 그렇지. 그런 게 시행이야. 제비를 뽑았어. 거기까지만 설명했어. 그럼 결과를 알아보려. 그게 시행이야. 그러면 똑같이 뭐뭐 할 때가 나오는데 이 앞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 뭐 사건 B라고 할까?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 그때 또 다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게 바로 오늘 배울 조건부 확률이야. 무슨 확률? 조건부. 아빠 핸드폰 바꿔줘. 네가 수학을 한 등급 올린다는 조건부 하에 사주마. 우리 평생 쓰는 그 조건부. 이 조건부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는 거야. 내가 성적을 올렸다는 가정이 일어났다면, 이미 일어났다면 핸드폰을 사주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이미 일어난 조건부야. 근데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그랬으니까 그걸 어디다 써야 되냐면 뒤에다 쓰게 되겠어. 조건부는 뒤에다 쓰게 되겠어. 그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거야. 그걸 앞에다 쓰게 돼 있어. 이게 조건부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시행이 이건 사건이지. 이거 두 개 구분 잘 못하거든. 사건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잖아. 근데 시행하고 비교해봐 그러면 얘들 비교 못하거든. 자, 내가 의역해줄게. 사건은 결과를 아는 거야. 그게 차이점이야. 지금까지는 시행일 때라는 말만 계속 나왔어. 주사위를 던질 때, 동전을 던질 때, 제비를 뽑을 때 이렇게 나왔거든. 다 시행이야. 결과가 없었어. 그래서 맨날 PA만 그랬어. 근데 이제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풀면 끝났어. 이게 지난 방금 전까지 우리가 배운 게 이거야. 근데 조건부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의 사건이 이미 일어난 상태야. 자,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고 계산하는 방법 잘 봐. 이 짝대기가 바거든. PA 바 B라고 읽어. 얘를 실제로는 아닌데
이것도 의역이야. 나눗셈처럼 상상해. 나눗셈. 그럼 이게 나눗셈이면 누가 분모야? 뒤에 있는 게 분모지. PB를 여기다 써. 이게 NS 아니야. PB. 분모가 확률이야. 그럼 분자는 PA는 아니 미안해. 비슷한데 달라. 교집합이. 이게 조건만 한게 정. 자, 물론 그럼 확률을 두 문제 푸는 거야. 조건 확률 그러면 자, PB는 뭐야? PB는 N S분의 N B고 A급이네. N S분의 NS는 분모란 말이야 계속. 그 다음에 N A급. 최종적으로 여기 계산하겠지. 이게 마지막 필기야. 자, 때. 자, 이제 해석합니다. 이제 때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사건일까 시행일까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춰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시행이었어. 다시 읽어보면. 집에 가서 앞부분 숙제를 해보면 전부 다 앞에가 시행이야. 근데 지금 봐봐. 주사위를 던져서 해서 안 끝났지? 뭐가 나왔어? 짝수가 나왔어. 그럼 결과가 나오는 거야. 짝수라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야. 결과가. 짝수 나왔잖아. 이렇게. 그치? 따라서 앞에는 뭐야? 사건 짝이야. 앞 글자를 따올게. 짝수를 이루는 아무 사건 짝이라고 할게. 그 상황에서 3의 배수일 확률이야. 그럼 3의 배수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따라서 얘는 짝이라는 사건과 3이라는 사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두 사건의 조합이야. 자, 그럼 얘는 때 앞에 사건이니까 조건부다. 맞니? 뒤에 뭐가 와야 돼? 어떤 조건부야 지금? 조건부는 아까 핸드폰을 비유를 했는데 네가 등급이 올랐을 때 사주마. 등급이 오르는 게 조건부야. 즉 때 앞에 있는 게 조건부야. 따라서 뭐라고 써야 돼? 뒤에다 짝을 써야 돼. 조건부가 뒤로 가는 거야. 앞에 아니라 뒤로 가는 거야. 문맥은 조건부가 먼저 나오지만 수학 기호는 뒤로 가야 돼. 조건부가 뒤로 가야 돼. 약속이야.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 그 상황에서 상위배수가 나와야 돼. 자, 그럼 얘는 P 짝분의 P 생겼죠. 배운 대로 공식대로. 공식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암기만 있습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풀기 위해서. 자, 이제 두 문제를 풀어야 돼. 한글 두 문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야. 분모는 맨날 NS야. 분모는 무조건 NS야. 얘는 경우의 수로 바뀌어. N자. N 3교자. 여기서 3은 숫자 3이 아니라 3의 배수를 내가 줄여 쓴 거야. 자,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니까 몇 분이야? 6분의 짝수 몇 개? 3의 배수와 짝수의 교집합 누구지? 몇 개? 6 한 개밖에 없지. 모자 그래서 6 곱하기 3분의 6 곱하기 참고로 약분할 때 이렇게 해도 돼. 번분수 약분하는 방법 하나 팁 하나 알려줄게. 원래 모자 해서 저렇게 푸는 게 맞지 않지? 분모끼리 약분할 수 있어. 또는 분자끼리도 약분할 수 있어. 이렇게 끼리끼리 약분할 수 있어. 근데 분모와 분자는 섞어서 약분하는 거야. 번분수. 분모끼리, 분자끼리 약분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분모끼리 약분하면 어차피 3분의 1이 나오지. 여기서 미리 약분한 사람도 3분의 1인 거 알고 뭐 이거 헷갈리면 그냥 모자 한 다음에 약분해. 헷갈리면 괜히. 자, 근데 이 조건 확률은 마지막 또 필기 하나 더 남았는데
직관적 풀이도 가능하다. 무슨 풀이? 직관적 풀이. 직관은 그냥 딱 보이는 게 직관이라고 해요. 직감하고 달라야 돼요. 직감은 같은 거야. 뭐뭐일 것 같은 게 직감이야. 거짓말일 것 같은데 그건 직감이야. 근데 직관은 그냥 거짓말하는 게 확실해. 그게 딱 보여요. 직관. 다른 표현인데 여기서는 직관적 풀인데 어떻게 하면 이게 뭐가 딱 보이냐는 거야. 이 조건부가 조건부 사건이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아까 푼 거는 그냥 공식대로 푼 거야. 여기에 사고력이 없고 암기력만 들어가 있어. 공식대로 그냥 계산해서 풀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야. 두 번째 풀이는 직관적 풀이라는 게 있고, 직관적 풀이는 조건부 사건이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야. 사건이. 잘 봐. 어떤 조건부야? 짝수의 눈이 나왔지. 그럼 그 상태에서 출발이야. 짝수의 눈이 나온 상태에서 출발이야. 그럼 말해봐. 뭐뭐 있어? 여기서 출발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출발한 게 아니라 짝수가 나온 상태에서 출발했지 이제.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3의 배수가 나와야 되지. 3의 배수 어디 있어? 3개 중에 몇 개야? 1개지. 3개 중에 1개를 확률로 뭐라 그래? 3분의 느낌 되게 이상할 거야. 나도 학생 때 이거 처음 배울 때 느낌 되게 이상했거든. 위험한 게 뭐냐? 두 개가 섞이는 거야. 섞이는 게 문제야.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첫 번째 풀이가 더 좋아. 연산, 그냥 암기대로 하면 답이 나오니까. 두 번째, 심플하긴 하지만 헷갈릴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이쪽으로 좋아하다가는 이 공식을 까먹는 사람은 아예 두 번째 풀이를 안 배우면 못해. 첫 번째 풀이가 더 중요하다. 물론 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야. 자, 특히 시간 순일 때 사용해요. 무슨 순? 시간의 순서대로 조건부가 물어볼 때 사용해야 돼. 지금 여러분 조건부는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일어나야 자연스러워? A와 B 중에. 여기서 A, B로 설명하죠. 이 기호. 왜냐면 문제 내용이 계속 바뀌잖아. 어떤 게 먼저 일어났다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 B. B가 자연스러워. B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조건 하에 A가 일어나는 거죠. 성적이 올랐다는 가정하에 핸드폰을 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먼저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지. 그래서 그걸 보고 시간순이라고 해. 근데 시간순을 뒤집어서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 그러면 그때는 직관적 풀이는 쓰면 안 돼. 이 직관적 풀이는 오로지 시간순일 때만 쓸 수 있어. 시간순일 때. 사실 이 문제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 짝수라는 사건과 상호 요소는 사실 시간의 흐름이 없거든. 그때도 사용은 가능해. 근데 시간이 역순일 때는 직관적 풀이는 절대 불가능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핸드폰을 사주셨을 때 성적이 올랐을 확률. 부자연스럽거든. 성적이 올랐을 때 아버지가 핸드폰을 사줄 확률. 이게 자연스러워. 성적이 올랐으니까 핸드폰 사줬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직관적 풀이가 괜찮아. 근데 거꾸로 물어볼 때 핸드폰을 사주셨을 때 성적이 올랐을 확률. 이럴 때는 직관적 풀이 안 돼. 그럼 뭘로 풀어야 돼? 이 풀이가 안 되니까 뭘로 풀어야 돼? 첫 번째 풀이. 그렇지. 정석 풀이로 가야지. 이걸로 가야지. 이걸로. 확률분의 확률로 가야지.
이걸 정석이라고 부를게요. 정석은 어떤 경우도 가능하다. 직관적 풀이는 시간의 흐름이 아예 없거나 시간의 흐름대로일 때 주로 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좀 어렵지. 직관적 풀이가 좀 쉬운데도 어려워. 쉬운데 풀기는 쉬운데 개념이 어려워. 자,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거야 당분간. 또 하자. 조건부 확률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이 문제가 높다는 뜻은 아니고 조건부 확률이 난이도가 나중에 계속 올라갈 거거든. 그러면 경우의 수가 수험 수투보다 쉽다고 생각하던 애들이 처음으로 좌절감을 맛볼 수 있는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뒤가 시작하게 된 거지. 근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 유형을 오늘은 만나지 않을 거야. 오늘은 기본 형태만 다룰 거야. 이제보다 쉽다. 자, 어떤 건 쉽다. 때 앞에 뭐가 나왔어? 유리약수가 나왔지. 그때 뭐가 나올 확률? 홀수. 자, 때 앞에 시행이야 사건이야? 사건. 그렇지. 따라 조건 확률이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조건 확률이야. P. 유의 약수가 나왔을 때를 뒤에다 쓰고 홀수가 나올 확률을 앞에다 써야 돼. 그럼 정의를 제일 많이 연습해. P6분의 P홀교 6이야. 그러면 P6은 NS분의 N6이고 NS분의 N홀교 6이야. 자, NS는 몇 개야? 6개지. 주사위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의 약수 몇 개야? 이건 배수하는 게 약수야 지금. No? 6의 약수가? No? 4개. 4개. 자, 기회가 또 있습니다. 홀수와 6의 약수의 교집합은 몇 개야? 네. 모자 해서 끝났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시간의 흐름이 없는 문제거든? 뭐가 먼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 6의 약수가 나온다는 사건과 홀수가 나온다는 사건은 시간적 흐름이 없어. 이럴 때도 직관적 풀이가 가능하긴 하다. 연습 차원에서 해볼게. 직관적 풀이는 조건부가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출발한다. 출발. 6의 약수가 이미 나왔어. 이 상황에 6의 약수가 이미 나왔어. 이 상황에서 뭐가 나와야 돼? 홀수. 네 개 중에 몇 개지? 확률은? 2분의 네, 4분의 2니까. 근데 나는 또 얘기지만 첫 번째 풀이를 더 연습해야 돼. 첫 번째 풀이가 나 확실히 잘 돼. 그럼 두 번째 풀이 많이 연습해. 대신에 두 번째 풀이는 시간의 순서에 거꾸로일 때 통하지 않아. 그럼 시간의 순서가 거꾸로일 때는 첫 번째 풀이만 통한다. 이제 조금 어려워지네. 조건방을 아주 쉬운 버전은 좀 끝났고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점점 올라갈 거야. 자, 이때 근데 사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쉬운 것만 풀고 있는데 모든 조건부 확률에 친절하게 때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문맥상 때를 내가 끼워 넣어야 될 때도 있어. 안 써있는 거. 안 써있는데 내가 조건부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거는 다음 또는 다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야. 그게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내가 그거 설명할 때는 상위권에는 둥절해, 둥절. 응? 금방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해. 헷갈리고. 자, 반복해줄게. 자, 때 앞에를 보면
3개,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냈더니 여기까지만 나오면 시행이야. 2개를 꺼냈는데 결과를 모르잖아. 근데 색깔이 같잖아. 사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지. 같다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따라서 같을 때, 색깔이 같을 때, 그것이 둘 다 무슨 공? 흰 공이야. 그럼 얘는 P 갓분의 P 흰 교 갓이야. 와, 이거까지 오늘 해야 되는구나. 요거 어렵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경우 나누기 많이 해봤지? 이거 잠시 멈추고 필기에 확률에서 경우 나누는 법. 어디에서 경우 나누는 법? 확률에서 경우 나누는 법. 경우의 수 경우 나누는 법이랑 확률 경우 나누는 법이 문법이 좀 달라. 개념은 똑같은데 문법이 달라. 기호가 달라. 그래서 어려워. 자, 자, P 학이라고 할게. P학은 학생일 확률이라고 하자. 한 사람을 골랐을 때 걔가 학생이면 확률. 랜덤으로 길거리에서 학생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학생일 확률이야. 자, 그런데 학생을 분류할 때는 남 학생과 여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지. 여기서 학생은 그리고 성인은 뺄게. 대학생 이런 건 뺄게. 초, 중, 고생이고 성별로 분류하면 남 학생과 여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지.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잘 봐. 이렇게 그 사건을 뒤에다 교집합으로 써야 돼. 이게 경우는. 그리고 성별로 분류하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류한다. 이게 경우는. 그럼 몇 개가 됐어 경우가 지금? 성별이 2가지니까 남녀 말고 또 있어? 없지. 그런데 어떤 문제는 성별이 없어 정보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분류돼 있어. 그 경우는 이렇게 3가지 교집합으로 분류해. 자, 경우의 수는 문제마다 바뀐다는 걸 느껴요. 문제마다. 똑같은 학생의 확률이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 지금. 그럼 이 2개 또는 3개가 다겠어? 선생님의 경우는 최대 웬만하면 몇 개를 넘지 않는다? 5개를 넘지.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 2개 이상, 5개 이하는 다 가능하지. 그리고 문법적으로 교집합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영어로 한번 써볼게. P. 사건 X가 일어난 확률은 교집합 X. 교집합 X. 교집합 X고 경우는 몇 개인지 예측할 수 없으면 점점점에 넣었을게. 그게 A인 경우, B인 경우, C인 경우 이런 식으로 경우는 나눌 수밖에 없다. 이게 확률의 경우다. 자, 이런 문법을 지켜야 돼. 근데 내가 왜 경우 나누게 하냐면 지금 뭐 풀고 있었냐면 색깔이 같은 확률을 풀고 있잖아. 근데 색깔이 같은 경우가 무슨 색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거야. 색깔이 뭐뭐 있어? 흰색하고 검은색. 그럼 경우는 몇 개야? 2개야. 자, 잘 봐. P 갓을 어떻게 경우 나누는지 잘 봐. 경우 나누기. P 교갓 플러스 P 교가. 경우끼리 합법식이니까 덧셈이야. 교집합도 기억해야 돼. 합집합 아니야. 교집합이야. 그럼 여기는 흰, 여기는 검이야. 두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이제 확률 N S분의 N 흰교 같아야지. 자, NS 얼마야? NS는
8개 중에 그럼 몇 개 뽑아? 2개. 2개 뽑아. 근데 흰 공이고 색깔이 같아야 되지. 이게 뭔 말이야? 흰 공을 몇 개 뽑았다는 얘기야? 2개 뽑았다는 얘기야. 따라서 흰 공 3개 중에 몇 개? 2개. 플러스 NS는 안 변해. 그 다음에 검공이고 같아야 돼. 검공 2개 뽑았다는 얘기야. 따라서 50. 이게 분모 푼 거야 나 지금. 근데 얘들아 한 가지 희망이 있어. 분자가 익숙해. 어딨어? 첫 번째 경우. 분자가 첫 번째 경우. 따라서 또 풀면 바보야. 이거 지금 확률 세 문제거든. 하나, 둘, 세 문제거든. 세 문제 풀 거야, 두 문제 풀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어? 바닥에 돈 떨어지면 얼마짜리인지 생각해야 다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 물론 큰 돈은 경찰서에 가야 돼. 범죄에 큰 돈 가져가면 한 10,000원까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요? 괜찮은 걸 알고 있어. 그거 10,000원에서 벌금 얼마를 줄 거야? 음. 야, 그 10,000원을 경찰이 찾아주는 게 더 힘들어. 그 누구 어떻게 알아? 지갑도 없는데. 차라리 지갑 안에 들어가는 현금은 찾아주기 좋지. 신분증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냥 10,000원짜리 어떡할 건데? 자, 그래서 요거를 분자에다 한 번 더 써주면 돼. 그러면 계산은 8CE가 8P에다 나누기 2팩이고 3CE가 31로 CE가 3이야. 이거 계산하면 28이지. NS가 28인 거야 지금. 그럼 28이고 얘도 28. NS가 똑같으니까. OC는 5P 5 곱하기 4에다가 나누기 2팩이니까 이렇게 됐고 28분의 3을 여기다 한 번 더 써주면 돼. 또 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마지막 계산도 잘 봐. 원래 한 줄 더 써야 되는데 내가 좀 한 줄 더 쓰는 것보다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자, 연산까지 다 알려주는 거야. 지금 얘 약분 돼야 안 돼? 그렇지. 근데 그거 약분하는 것보다 있잖아. 이거 번분수지. 분수 안에 분수, 번분수잖아. 번분수를 푸는 법이 꼭 모자만 있는 게 아니야. 모자는 항을 단항식분의 단항식 하나로 합친 다음에 써야 되거든. 그럼 그것도 또 시간이 걸려. 그럴 때는 분모만 봐. 28, 28, 28. 최소 공배수 얼마야? 28. 똑같으니까 최소 공배수 곱하면 돼. 그러면 28이 여기는 분모하고 다 약분이 돼. 그럼 3 더하기 10분의 3이니까 13분의 4. 이게 연산 실력이야. 이걸 약분을 하고 다시 28로 통분해서 모자 하는 사람은 아직도 계산하고 있어. 자, 번분수를 풀 때는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게 똑똑하다. 또 보여줄게요. 자, 이런 계산이 있다고 치자. 이런 계산이 있어. 이걸 두 개를 통분해서 또 해야 되잖아. 원래는 모자 하려면 이 상태에서 그냥 해.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곱해도 되니까. 자, 얼마 곱하면 될까? 12. 그렇지. 최소 공배수 11을 곱하면 돼. 이 상태로서 한 번 더 써줘야지. 그래도 2분의 1 곱하기 12, 6, 3 곱하기 12, 4, 4, 12, 3, 3, 9 이렇게 해서 끝낸다 되지. 자, 연산 실력이야. 연산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야. 계산법이 달라. 상위권과 하위권. 우리는 상위권의 계산법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경우남의 문제가 한 번 나오도 안 나와요. 이거 필기 잘해요. 확률에서 경우나는 거. 교집합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사건이 뒤에 있어. 앞에 안 있고. 뒤에 있다는 것도 중요해. 물론 사실 남교학과 학교남 바꿔도 결과는 똑같거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연산할 때 유리해. 그건 내가 나중에 왜 그런지는 알게 돼. 자연스럽게. 지금은 그냥 일단 뒤졌어.
앞에 서서 틀린 건 아닌데 선생님은 뒤로 놔둬야 돼. 좀 더 할게. 진짜 연산 문제. 451. 이거를 몇 번 출발했니? 419번. 좀 더 해도 되겠어. 그래서 우리 2월이 끝나기 전에 2월에 또 다음 주에도 휴가 한 번 있지? 2월달에 명절 한 번 있지? 그러니까 빠질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번의 결석이 있게 돼. 그러니까 2월 안에 진도를 한번 확통을 끝내는 게 좋으니까 방학 끝날 때 그래도 나 근데 확통 한 바퀴 돌고 왔어 하고 3월달에 딱 첫 등교할 때 그 상태가 좋거든. 오늘 안 올 뻔했어요. 아, 왜?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오는 사람? 자 물어보는 게 이거야. 자 P 뭐 보내요? A분의 P 무슨 집합? 교집합. PA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어요. 비교 A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어요. 교집합과 합집합은 자리바꿔도 결과가 똑같은 거야. 끝. 공식 외웠어? 하고 물어보고 있지.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 수학에는. 외우면 풀리는데 안 외워서 못 푸는 친구들. 똑같은 게 너무 많다. 자, 도율이 여집합 나왔다. 아까 여집합 헷갈렸더만. 자, P 뭐 보내? 분모 뭐야? 네. P 비교 A 여집합. 자, A 여집합 확률 어떻게 구해? 전체 빼기. 그치. 여기서 확률에서 전체 1로 보면 돼. 1 빼기 PA. 그럼 분모 해결돼서 안 됐어. 됐어요. 자, 문제는 이거 어떻게 풀어? 이것도 내가 2번인가 3번 보여줬어. 물론 모르면 계속 보여줄 거야. 됐어요. 주의하세요. 가운데는 아까도 했어. 뭐야? 교집합. 모두 만족하는 거 교집합이야. 왼쪽이 뭐야? 왼쪽. 여기 해. A 빼기 B야. 내가 볼 때 앞으로 한 3번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이 반응되면 A 빼기 B야. 빼기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게? 총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뺄 때는 교집합을 빼는 거야 라고 설명했어. 뺄 때는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도 있어. 이 3개가 동형이야. 동형인데 실제로 연산은 이걸로 하는 거야. 실제 연산은 A 빼기 A 곱이로 하는 거야. 실제 연산. 경우의 수도 저걸로 푸는 거고 확률도 저걸로 푸는 거야. 제가 주인공이야. 근데 3개가 같은지 알아야 되는 거야 먼저. 그래 시작이 되니까. 네모는 결론 같은 거야. 외모는 셋 다 표현이 돼. 여기도 있잖아. 먼저 뭐가 태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야. 셋 중.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 자, 오른쪽 뭐겠어? 말해봐. B 빼기. 네. 같은 얼굴? B 빼기 A 곱이. 그렇지. B교 A 해도 되고 A 교비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 A 여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연습. 이거 어떻게 다른 얼굴로 바꿔봐. 다른 표현법으로 바꿔보세요. 일단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이 뭐다? 뭘 빼는 거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참고로 실제 계산 이걸로 하는 거라고. 따라서 비교 A의 집합이지. 그럼 빼기로 한 번 더 하면 P 뭐야? B 빼기 B 빼기 A지.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P 빼기 B 빼기 P A 곱이 이렇게 P가 양쪽으로 쪼개지는 거야.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절대 하지 마. 내가 전에도 써줬어. PB 빼기 PA. 이거 아니야.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로 연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 연산하는 거가 자꾸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푸는 녀석들이 너무 많아. 아니라고 자꾸 해도 말 안 들어. 왜? 공부를 하다 말았으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 보자. 분모는 아까 미리 해결됐었어. 써있으니까 PA가. 분자 PB 써있어 안 써있어? 네. PA 비교에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지. 하지만 뭐로 나와 있어? 배반이 얼마야? 써있는 거나 마찬가지. 배반이라고 써있으니까. 자, 이렇게 숨은 것도 공부를 통해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460번까지가 숙제입니다.